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오자 경기 침체 우려가 회복이 되면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에 일제히 랠리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어제 비트코인 5%의 급등이 나오면서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비트코인 일주일 만에 거의 한 20% 이상 상승이 나왔죠. 나오고 좀 빠르게 가격을 우리가 하락분에 비해 좀 많이 회복을 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 탈환했다 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굳이 우리 원화 가치로 따지지 말고 디파이 약재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잘 되면서 어느 정도 매수 심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 현재 30일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환희에 젖어서 투자를 하는데 막 몰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다시 한번 우리들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좀 냉정하게 좀 조심할 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뒤에 좀 여러 가지 자료들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자료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지만 너무 크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인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이틀 연속 좀 시장이 좀 잘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시장을 좀 만끽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가는 거를 좀 잘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너무나 우리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즐겨야 할 땐 또 즐기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 맞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어느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목들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매수 매도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혹은 내가 탈출을 할 것인지 추매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매수에 대한 혹은 매도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열려 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때일수록 마음은 뜨겁지만 머리는 좀 냉철하게 차갑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재 시장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 어느새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방향성을 찾아갈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시장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 이어서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클 CF5가 올해 안에 상장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올해 안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부분 코인가드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서클이 한 4분기에 상장이 좀 완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좀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 어찌됐든 서클은 허가된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플이나 페이팔 같은 좀 결제 회사들과 같이 가는 존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장을 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SEC가 상당히 암호화폐에 대해 좀 부정적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체크하면서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3AC 채권자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헤지펀드 3에로 캐피탈의 채권자 목록이 공개됐는데 그 안에는 수주의 CEO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올해 말까지 NFT 이용 표준안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무부 차관이 스테이블코인 은행 아니어도 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살아난 시장 상승 이유와 또 걱정거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억대인 코인 재단들이 대량 매도를 좀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의 루나 사태가 조금 우려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 코인가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의 뭐 주제, 우리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겠죠. 지금 시장이 막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환희에 차 있으실 분들이 있을까봐 좀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갈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금 200억대 코인 재단들이죠. 뭐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뭐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들을 떠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싱가포르의 법인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재단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자체도 상당히 코인을 좀 발행하기도 좀 쉽고 재단을 많이 두고 있는 이제 도시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이제 한 200억 가량의 코인을 판매를 해버렸습니다. 판매를 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겠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히 좀 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규제가 좀 기조가 되고 있고,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우리 투자자들의 이런 그 신뢰도가 좀 바닥을 친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코인 재단들이 갖고 있는 물량마저 다 매도를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저는 좀 급락장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수의 이런 코인 재단들의 사업 정리가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으면서 현재 지금 크립토 시장에 대한 살짝 공포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재단들의 대규모 물량이 이제 폭탄 투하가 된다면 이런 것들의 희생양은 누가 될까요? 우리 뭐 재단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 개인 소비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큰 좀 안 좋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제2 루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빨리 좀 이제 대책안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재단들이 이제 기존에 백서 있잖아요. 백서에 써 있는 기존 물량, 홀딩 물량이 있습니다. 뭐 그런 본인들의 그런 보유 물량까지 이제 정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먹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은행 계좌를 발급하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5대 거래소 중에 은행 계좌를 다 발급받았죠. 개인들, 뭐 농협이든 뭐 K뱅크든 이렇게 다 발급받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특근법 시행,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 좀 들어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좀 규제가 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좀 프로젝트 중단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장 폐지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코인 가격 급락에 대한 피해는 우리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대책을 세우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년 안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안에 우리가 이제 규제안이죠. 규제안이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늘어나고 뭐 과세도 좀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금융당국이나 국회 차원에서 발행된 공시 의무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제 재단이 발행한 코인들 있죠. 재단 자체에서 발행한 코인들 중에 이제 일부 물량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3 외부 기관에 이제 좀 예치를 할 수 있는 예치 물량을 어떻게 보면은 예탁 제도죠.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1년 안에 이런 재단들의 코인 프로젝트 중단 상태가 어떻게 보면 현실화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뭐 입법까지 막 이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입법 이렇게 뭐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남은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런 좀 패닉 이벤트가 나와서, 이벤트로 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좀 코인런을 촉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첫 번째로 좀 우리들 좀 안 좋은 소식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이제 내부 통제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2의 루나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수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옳은 전망을 볼 수 있는데 네. 왜 그런 것인가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제가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네. 시장 상승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프닝에도 말했듯이 저는 좀 일단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 좋게 나온 게 있고요.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러시아가 가스를 다시 공급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좀 옳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러시아를 먼저 얘기하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승 원인은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오기도 했습니다. 뭐 테슬라 포함해서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특히나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가 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뭐 깊이 제가 살펴드리진 않고 중요한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유인 러시아 내용을 좀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유럽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죠.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로부터 많이 왔냐? 아마 러시아로부터 많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죠. 1이라고 하는데 이제 2가 이제 개발이 됐고 1은 기존에 많은 서강 유럽 국가들이 그 가스를 보급받는 이 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간 멈춰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 10일 정도 멈춰 있다고 해서 서방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막 타격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뭐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 보관이 되어 있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환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뭐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좀 휩싸였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뭐 전기로 에어컨을 이렇게 해서 많이 틀지만 여기 액화가스를 통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유럽에서는 이 더운 날에도 이거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러시아로부터 압박, 이 노르트 스트림 1이 중단이 되었었죠. 근데 이 중단이 된 기간 동안 제가 느끼기엔 이 중단이 된 거는 정규 점검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만 서방에게 약간의 이런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표시냐면 너희 이 노르트 스트림 1이 이 10일 동안 꺼져 있는 이 10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러시아가 지금 당장 이 유럽에 끼치는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11만 호 너희들은 이렇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그냥 중단을 해버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 라는 이 러시아의 중요도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방에서도 혹시나 이 노르트 스트림이 지금 정규 시즌 이 내용들 때문에 멈춰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 압박하려고 멈춰 있는 거면은 어떡하냐? 우리가 지금 당장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장된 내용들이 고갈이 될 것이고 이걸 보급받지 못한다라면 지금 당장 서방 이 세력들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또 안 그래도 나쁜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되는 느낌이 올 수 있다, 위치가 올 수 있다라고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걱정과는 좀 별개로 다르게 전면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이 우리 너무 제재를 가하니까 부품 수급이 힘들다, 부품 수급이 힘드니까 우리 가동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좀 내놓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전면 재개 로이터 통신이 긴급 보도를 통해서 유럽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다. 자, 이렇게 숨통이 트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요. 해소가 된다라면은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이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일각에서는 숨통이 트였다. 다만 너무 지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운데 42%가 러시아에서 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EU 내 주요 국가 8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비중은 5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의존도를 낮춰가면서 어떻게 좀 보급도 받으면서 의존도를 낮춰가는 이 내용들이 좀 시급해 보인다. 당장 이게 끊어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끊음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맞춰져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탈러시아 그 다음에 이 러시아의 흔들림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아갈 수 있는, 지금 이 거시적인 환경적인 내용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해야 할 거 못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빨리 떨어져 나와야 된다라면 빨리 떨어져 나와서 좀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또 앞에서 코인 소식에서 서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USDC 발행사 서클이 올해 4분기에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코인가드님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지금 러시아 얘기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좀 키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좀 푸틴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좀 내부 결제를 좀 이제 그 암호화폐로 금지한다는 좀 이제 푸틴의 좀 명령이 나왔다. 그런 걸 볼 수도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 같은데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소나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또 좀 봐야 될 만한 게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시장에 지금 이제 USDC 발행사인 서클이죠. 예, 서클사가 지금 이제 뭐 화면이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화면 좀 보면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USDC 발행사 서클 올 4분기 상장 예정 이런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서클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제레미 폭스진이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서클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스펙을 통해서 특수 목적 인수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좀 진행한다라는 좀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SEC와 지금 상장 절차를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서클이 이제 테더랑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현금과 미 단기 국채로 거의 557억 달러를 이제 USDC 준비금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더랑 다르게 이제 항상 감춰오던 이제 테더랑 다르게 이제 투명성과 안정성을 좀 이제 내세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서클은 뭐 뉴욕 멜론은행, 이제 시그니처뱅크, 실버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은행에 현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에 현금을 예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짧은 단기 국채를 통해 이제 현금화 유동성을 좀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USDC 지금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이제 USDC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제 이자 스테이킹 이런 걸 통해서 돈 벌기가 상당히 뭐 누워서 떡 먹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USDC 지금 USDT죠. 예, 테더는 지금 이제 불투명한 회계 구조 이런 것들로 이제 SEC의 좀 계속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지금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와중에 상장까지 한다? 얼마나 좀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USDC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1위로 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죠. 예, 시간 문제라 보고 자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제 가짜 뭐 본사가 홍콩에 있다고 합니다. 테더는 이제 홍콩에 있는 상황인데 뭐 잘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무려 기업 공개까지 하면서 이제 지급 보증 능력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계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좀 USDC 측에서 당당히 공개하고 있고요. 또 최대 은행의 자회사 서클 우리 USDC가 향후 미국에 어떻게 보면 CBDC까지 좀 넘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장이 올라오는 이유도 보면은 이제 테라의 지금 상황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좀 영향이 큰 만큼 이런 게 상장하는 것도 좋아요. 뭐 규제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 시행이 돼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이 이런 아픔, 이런 누군가의 지금 이런 아픔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 테라 루나 문제가 없기를 좀 바라고 자 우리가 상승장일수록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승장일수록 우리가 좀 이런 위험을 먼저 생각해서 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조심하는 좀 이런 태도로 가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드님께서 또 스테이블 코인인 USDC 서클의 또 상장 소식도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코인 한수님? 일단 러시아의 이 알 수 없는 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자기들의 이 위치를 좀 나타낼까요? 아니면은 혹시나 뭐 우리 날 좀 보소 하면서 우리가 이 러시아의 중요도를 좀 티를 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 지금 곡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죠. 이 우크라이나의 이 좋은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이
밀을 제대로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이 흑해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 흑해에다가 이미 지뢰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어뢰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 뚫고 이렇게 선박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항구에 많은 밀들이 쌓여 있고 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멈춰 있는 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EU 측이나 혹은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이 밀들을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급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또한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EU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제 터키가 아니고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 키에서 4개의 나라에서 이 곡물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곡물이 너무 쌓여 있고 이 곡물을 좀 수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러시아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을 했다.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수준의 이 나머지 3개 뭐 연합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러시아가 그래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이 말 지지를 해준다라면 기꺼이 내가 이 성명에 동참을 하겠다. 너희들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흘러나오면은 지금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뭐 밀이 없어서 밀값이 뭐 천정부치로 올라가고 그래서 먹을 거 못 먹고 주식이 밀이다 보니까 그래서 밀을 못 먹고 기근이 생기고 그다음에 밀값이 또 올라가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저희가 말하는 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그다음에 외에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2가지가 있는데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와 식량이 뺀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고점입니다. 고점이지만 이 올라가는 폭이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좀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구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포함한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폭도 넓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 때 이런 밀의 가격이나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천연가스, 뭐 석유 이런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이 될 것이고 FOMC나 추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기업들이나 전 세계들이 이걸 평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테니까 좋은 내용이 또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서 조금 환호에 차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코인가드님? 지금 비트코인 상당히 좀 애매하죠.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딱 정확히 얘기를 할 수가 그 어느 누구도 없다고 저는 보고요.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80% 이상이 3개월 동안 이상을 좀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 물량이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않겠다. 나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오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신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뭐 장기 약세 시장이 여전히 유효한데 자, 우리가 이제 올해 5월에 있었던 그 반짝 상승장, 우리 어떻게 보면 안심 랠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살짝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한 달 동안 뭐 장기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슬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데 한번 좀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 차트 일봉입니다. 친절하게 일봉으로 여기 써놨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3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 크게 있었습니다. 여기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있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베어 플래그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쓱 한 번 더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살짝 뚫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보시면 3,900만 선이 있습니다. 여기 3,900만 선, 여기 이쯤에 상당한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공매도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쭉 지금부터 쉼없이 가기라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싶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고 좀 이런 뭐 단기 반등은 좀 약세장 범주에 좀 속하는 이제 반등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지금 거시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얼마 안 된 이 상승장이 왔을 때 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조정이 곧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정이 곧 올 거고, 자, 시원하게 여기서 가격대를 쭉 돌파해서 올라간 모양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가다가 하락의 관점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재들이 또 끊임없이 나옵니다. 악재들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던 숨어있던 악재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나올 게 좀 분명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악재는 많고 이제 뭐 시장은 뭐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뭐 올라가더라도 지금 호재가 그렇게 막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아랫부분을 이제 깨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아랫부분을 깨고 다시 한번 쭉 흘러내리는 이런 스탠스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지금 달러 지수를 한번 볼게요. 달러 지수를 보면 지금 이게 달러 지수죠?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인데 DXY 지수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전고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고점 부분을 딱 뚫고 올라가 버린 지 좀 오래 전이기도 하고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일봉인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 방향성을 보면은 3일 연속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산시장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달러 지수가 바닥일 때는 항상 비트코인 어땠다? 고점이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이제 고점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이 바닥이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자산이 이제 뭐 이렇게 물리는 이런 수요가 조금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지난 3일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승장으로 나중엔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 며칠 새에 나오는 이 상승세에 너무 취하 계시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 상승에 대해서 비트코인 향후 전망까지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유럽 국가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스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가스랑 이런 에너지 상황 어떻게 될까요, 코인한수님? 일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르트가 지금 원이 제대로 재개가 된다라면 활동이 된다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서방에서 느끼는 가스의 부담은 좀 낮아질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곡물 관련해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개선이 될 텐데 일단 러시아 자체가 뭐 천연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 이제 최근에 이란도 지금 이제 러시아랑 좀 많이 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 방문을 했죠. 그다음에 사우디에 방문을 해서 사우디에서 너희 이제 이 기름 뽑아내는 걸 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겠냐, 이거 늘려도 되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 확답을 받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마 실패로 받고 떠났는데, 그때 뭐 그 다음날 바로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란에 방문을 하면서 러시아와 이 중동이 엮이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이란이 엮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동이 엮이면서 서로의 약간 동맹 관계를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이란에 방문을 하면서 서로 그 천연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좀 이제 담합을 통해서 앞으로 더 뭐 발전을 좀 이어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역시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워낙 좀 많아요. 왜냐면은 미국은 자기에게 도움되는 나라들만 자기들에게 품고 있고, 그에 맞지 않는 나라들은 거의 뭐 배척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척이 되는 나라들을 다 러시아가 조금 또 감싸고 있는 모습, 이렇게 서로 양분을 해가는 모습을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천연가스 매장량 1, 2위를 다투는 러시아와 이 이란이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천연가스의 주도권을 러시아와 이 이란, 그러니까 미국과 사이 안 좋은 나라들이 주도권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면 지금 미국 자체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는 이렇게 지장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 외의 나라들이 미국과 단순히 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사이가 틀어졌을 때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됐던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내용들이 또 커질 수 있다. 워낙 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사이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다. 그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될 것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친하게 지내듯이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안 친하잖아요. 뭐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런 또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또 쌓임으로써 언제든지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오늘 주제 우리가 이 상승하는 데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들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들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제기되었던 것들, 뭐 지정학적이든 거시적이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나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개선이 됐다라는 게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 현재 상황 자체가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내용만으로 시장이 엄청난 반등, 엄청난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좋은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해결할 숙제들이 많고 이 숙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되고 평화롭게 이어진다라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떨어지는 내용들보다 상승할 내용들, 상승 모멘텀이 더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살아난 시장의 상승 이유와 또 걱정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